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저에게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애 아빠가 교통사고로 크게 몸을 다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큰 사고였기에 수술을 11시간 동안 받고 생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원래도 형편이 좋지 않았고요. 애들 때문에 저는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남편 혼자서 택배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사고까지 당하니 수입이 완전 뚝 끊긴 거지요. 가해자 측에서는 병원비 줄 돈 없다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할 수 없이 정말 하나 있는 그 원룸 같던 작은 집을 팔고 남편 수술비로 보탠 뒤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저는 중환자실 면회가 가능한 시간에 맞춰 계속 병원에 들락날락했어요. 첫 번째 수술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출혈량이 너무 많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잘 버텨주었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등 반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첫 번째 수술이 출혈과 머리 손상 등등 급한 부분만 수술한 상태였고 2차, 3차 수술 등등 넘어야 할 문턱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3차 수술까지 끝내고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술한 지 9일차 되는 새벽에 남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하루를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이 말해 울고불고 제발 제 남편 좀 살려달라고 했지만 말도 안 되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울고불고 하니 아이들도 불안해 덩달아 울고 시어머님도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던 남편의 장례를 끝내고 남은 건 남편의 옷, 물건들 뿐이었죠.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얹혀 살고는 있지만 여자 혼자서 애 둘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어요. 아이 낳고 경력 단절돼서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더 두려웠던 것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시고 무뚝뚝하세요. 평소에도 저희 부부에게 바라는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고요. 남편에게는 내가 널 키워줬으니 다달이 얼마를 내놓아라 등등 특히 돈 관련해서 엄청 예민하고 인색하셨고요. 원체 없이 살았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제가 좀 안 좋게 본 부분은 남편이 젊었을 적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크게 슬퍼하는 기간도 없이 정말 금방 다른 남자를 만나셔서 남편이 상처를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지만 썩 좋은 분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디 집을 구할 목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 깝깝했지요. 그래도 일단 일을 안 할 수 없으니 근처 마트에 파트타임 계산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애들 밥 차리고 학교 보내고 중간에 집에 잠깐 와서 저녁 반찬 해놓고 다시 일 나가고 정말 지친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지요. 어머님도 아들이 그렇게 같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저에게 말 한마디 안 거시고 오히려 절 나무라듯이 뭐라고 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지요. 남편이 이렇게 떠난 것도 억울한데 시어머니한테 미움까지 받는 느낌이 들어서 서러웠습니다. 빨리 돈을 모아서 애들이랑 작은 방이라도 구해야서 나가야지 싶었고요. 친정 애들 낳고 그렇게 저는 마트집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일을 하고 보면 허리를 숙일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침대에 누워 골아 떨어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속에 화가 많이 쌓여서 그런지 골반증이 왔습니다. 너무 잠이 안 오고 뒤척이니까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이 올 때까지 누웠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새벽 4시쯤 중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남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어머님이 통화할 때 소리를 엄청 크게 해놓으셔서 상대방 목소리가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릴 정도였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는 대화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시간당 얼만 거죠? 돈은 얼마나 되죠? 좀만 참으면 되는 거죠. 다들 나이대가 어떻게 됐는지,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등등 도통 무슨 대화인지 추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새벽 3시쯤 집을 나가시고 아침이 되실 때까지 안 들어오셨어요. 저는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품은 채 애들 밥을 챙겨주고 다시 마트로 나갔지요. 그런데 그게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새벽 3시마다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하며 웃은 뒤 한껏 차려입고 밖을 나가셨고요. 평소에 뿌리지도 않는 진한 향수를 뿌리시면서요. 도대체 새벽에 어머님이 어딜 나가시는지, 그렇게 꾸미시고 어디를 나가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밤에 어머님에게 은근슬쩍 여쭤보았지요. 어머님, 요즘 아침에 안 보이시던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라도 나가세요? 라고 하니 정말 화들짝 놀라면서 본인이 어딜 가던 말던 뭔 상관이냐고 불편해 죽겠다고 하면서 그래, 새벽 기도 간다. 새벽 기도 가서 우리 아들 하늘에서 좀 편하게 쉬어달라고 기도한다. 됐니? 라고 하며 신경질을 내시는 겁니다. 좀 황당스러웠지요.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신경질을 내시다니 어이없고 더 이상 물어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어머님은 새벽마다 없어지셨고요. 하루는 생활비가 너무너무 빠듯해 금요일 밤에 24시 매장에서 새벽 근무를 하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일하면 야근 수당 1.5배를 더 주었기에 저에게는 힘들었지만 꽤 쏠쏠했고 어차피 토요일날 아침은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 아침밥을 일찍 차려주지 않아도 됐었고요. 저는 밤 11시에 야간 일을 하러 나갔고 새벽 6시에 근무가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집으로 가려고 버스장으로 가는데 반대쪽 공원에서 노란 장화, 작업복을 입은 한 아줌마께서 열심히 분리수거와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일찍 일어나고 일을 해도 나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니 저희 시어머니인 겁니다. 턱부터 입까지 수건으로 두르셔서 잘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희 어머니 쓰레기 치우시는 거, 밥하시는 거, 설거지 이런 거 하시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손 닳는다고 고진을 하시는 거 안 좋아하시고 체면 상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은 더더욱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남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밖에서 일 절대 안 하시고 항상 있어 보이게 차려입으시고 문화센터 가시고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밖에 나가 청소일 하시느라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신 건가? 라고 했죠. 집에 와서도 계속 어머님 생각이 나서 도통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약간 쾌쾌한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오셨습니다. 향수 냄새와 쾌쾌한 냄새가 섞여 불쾌한 냄새가 났고 어머님은 바로 화장실을 가서 씻으신 후 저에게 허리가 너무 아프다며 파스를 붙여달라고 하셨고요. 저는 이 사실을 어머님에게 말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괜히 며느리가 이런 사실을 먼저 언급하면 자존심 상해하실까봐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으려나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오는 겁니다. 땡땡땡님 가족 되시냐면서요. 저는 맞다고 제가 며느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경찰분이 정말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머님이 새벽에 공원에서 청소일을 하시다가 10대 불량 아이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넣으라는 말씀을 하셨다가 해코지를 당해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시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어머님은 어떻게 알고 왔냐고 별일 아니라고 애써 말을 둘러대시더라고요. 저는 다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 일주일 전에 공원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거 봤다고. 그냥 모른 척 했는데 어머님 이렇게 밖에서 다치실 거면 제발 일하지 마시라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젊은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미안하다고. 내가 성격이 무뚝뚝하고 까칠해서 너를 많이 불편하게 한 것 같다고. 아들 그렇게 죽고 나서 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가 힘들어하고 애쓰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니. 자존심이고 뭐고 전부 집어던지고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아온 인생 차마 친구들 다 있는 동네에 낮에 일을 할 수는 없겠더라. 아무도 없는 새벽에 청소일을 하면서 목돈을 좀 모은 다음에 너랑 애들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주라고 했다. 변변치 않은 형편에 너네 부부한테 닥달하고 못살게 굴었던 내가 어찌나 한심한지 속상한 마음에 자꾸 너한테 모진 말만 하게 되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쓰레기 냄새 들키기 싫어서 몸에 뿌리지도 않던 진한 향수 뿌리고 새벽에 남자 노인네들 틈에서 일 안 잘리려고 더 열심히 일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 같구나.
미안하다. 몹쓸 꼴 보여줘서. 피아노 의자 안에 평생 모아둔 돈 7천이랑 청소일을 하면서 모은 1,000만 원이랑 이것저것 합치면 9천은 될 거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애들이랑 나가서 마음 편하게 살아라. 남편 그렇게 허무하게 가고 얼마나 힘들겠니? 시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새벽마다 다른 남자분들 만나러 간 줄 알고 이상한 생각만 하고 속으로 어머님 욕하고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눈물만 나더라고요. 애 아빠가 그렇게 가버리고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머님까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정말 절망스러웠는데 어머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님은 병실에 부둥켜 한참을 울었네요. 한참을 울다 보니 어머님을 밀쳤던 고등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이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고등학생 3명은 어머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살짝 밀친 건데 이렇게 허리가 크게 다칠 줄은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고 하며 한 명은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고 2명은 앞을 못 보고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학생 부모님들도 무릎을 꿇으며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부모 탓이라고, 애들 잘못 키운 자기네들 탓이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어머님은 됐다고, 괜찮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물리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으며 허리 상태가 많이 호전된 상태였고요. 저는 아이들이 조금 더 클 때까지 서울 어머님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애들 클수록 돈 많이 드니까 목돈은 그때 쓰는 걸로 했고요. 어머님과 저는 그렇게 쌓였던 오해를 풀고 지금은 정말 서로를 의지하고 같은 상처를 공유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를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정말 어머님이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과 가족 생각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렵니다. 여러분들도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힘내며 살아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